오메가3를 복용하고는 싶은데 온라인에 오메가3를 검색하면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약국에서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고른 영양제인데 오메가3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이거든요.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기름도 밖에서 오래되면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과정은 보통 기름이 공기하고 만나서 산패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산패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산패를 막아주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오메가3를 추출하는 방법을 보는 거거든요. 이 오메가3를 추출할 때 높은 온도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출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 돼요. 보통 이런 방법을 저온 초임계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데 생선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온도를 높여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온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오메가3의 필수 성분인 DHA와 EPA를 추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선택할 때 저온 초임계 추출법으로 된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산패를 막아주는 방법은 보관상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시중에 오메가3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통으로 된 덕용 포장하고 개별 PTP 형태로 된 밀봉 포장인데 이때 덕용 포장은 오메가3를 복용하기 위해서 매일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산소하고 접촉이 늘어나니까 산패가 점점 진행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개별 PTP 포장으로 된 거는 이게 오픈을 해도 덕용 포장보다는 좀 더 산패가 덜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 E가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제품 뒷면에 보시면 D알파 토코페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메가3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EPA하고 DHA를 복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중 EPA라는 성분이 관련 논문 자료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혈행 개선 성분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을 보면 이 EPA가 적은 제품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당 제품을 보면 한 캡슐당 생선 기름 1000mg 중에서 EPA하고 DHA 합이 250mg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능성 성분을 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캡슐당 기름 성분 중에서 EPA, DHA 함량이 낮은 제품들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의 뒤쪽 라벨을 보시고 최소 80 이상은 되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보니까 먹이사슬의 상부에 위치한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반면에 먹이사슬 하위부에 위치한 소형 어종은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적으니까 소형 어종으로 추출한 제품을 선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형 어종 자체가 제품의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소형 어종에서 추출한 제품이라면 제조사에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시하거든요. 원재료명에 생선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소형 어종인 거 이런 거로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현재 오메가3는 공식적으로 햇선 마크 같은 어떤 인증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 쪽에서 명확하게 시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유명한 애들을 선택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오메가3 원료사가 솔로텍스라는 데하고 KD팜하고 알래스카 오메가3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3사 정도의 오메가3면은 어느 정도 신뢰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IFOS라는 마크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IFOS가 사기업인데 이제 얘네들이 EPA하고 DHA 함량이 실제하고 같은가 아니면은 어류에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이 잘 걸러졌는지 피쉬오일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게 생산되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시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IFOS 마크가 있는 것 중에서 별 5개인 거 이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자신이 인증을 받았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의 형태가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는 보통 에틸에스터 형태하고 RTG 형태가 있어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오메가3는 TG 형태로 이제 글리세롤 한 분자에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이때 이 불포화지방에 EPA하고 DH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TG 형태를 잘게 쪼개서 제품화시킨 게 바로 에틸에스터 형태인데, 불포화지방의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 유래 형태랑은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위장장애나 생선 냄새가 좀 올라오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RTG 형태는 자연 유래한 TG 형태하고 비슷하게 가공을 해서 만든 거라 위장장애나 이런 부작용이 덜하고 EPA하고 DH 함량도 높고 생선 냄새도 덜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해당 논문을 보면 RTG 형태가 단기 사용 시에 생체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에틸에스터 형태보다 오메가3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오메가3 인덱스가 좀 더 높아지는, 조금 더 높아지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RTG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에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제품이 비싼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좀 대중화돼서 저렴한 가격대의 RTG 제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면 RTG 형태의 제품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산패를 막아주는 장치, 즉 초임계 추출이나 아니면은 PTP 포장, 비타민 E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뒤에 있는 소형 어종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EPA, DH 함량이 80% 이상인지, 원료사가 유명한 곳인지, IFOS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RTG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